아시는 것처럼 어젯밤 늦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된 최재형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 의견을 밝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조간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과연 검찰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급하게 모셨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토바이 타고 온 최재형 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목사님 아침에 제가 어떻게 모셔야 될까 했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젊은 오빠 컨셉인데 그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습니까? 네, 여기 제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 네. 오토바이 운전해 주시는 우리 이렇게 수행원이 예. 한 분 계셔서 예. 급할 때는 그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2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기자들이 뭐 1시, 2시에도 연락이 오는 기자들이 계속 있어서 새벽 1시, 2시에. 네네. 예. 자기들도 기사 써야 되니까 네. 한마디라도 제 의견을 놓아야 된다고 예. 그 심정을 아니까 네. 저도 뭐 다 아이고. 응대해 드리고 예.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10시에 네. 영등포 경찰서를 출두하는데 네. 제 전임 변호사와 함께 유 변호사와 거기서 포토라인에서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예. 영등포 경찰서에서. 네. 10시에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목사님 일종의 포토라인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으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함께 가셔서 목사님 응원해 주시면 목사님 좀 더 잠은 못 주무셨지만 더 힘차게 기자회견을 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 국회 국힘당 의원들이 저를 그 위증죄로 고발한 건입니다. 내가 청문회 나가서 좀 잘했습니까? 근데 그걸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위증했다고 고발. 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 예, 조사받으러 예, 예. 가시는. 서초 경찰서로 배당이 되는데 네. 영등포로 또 이첩이 돼서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어제 밤 11시 넘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졌고 그것이 속보로 전해졌고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한 시간이 밤 11시 16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때까지 목사님은 그러면 대검청사 앞에서 계셨던 겁니까? 예, 대검청사 앞에서 이제 철수를 하고 네. 이제 이동을 하는 중이었죠. 어. 네, 예, 예. 수심위 회의가 무려 8시간 20분 굉장히 그렇습니다. 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결과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예,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사실. 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이번에는 들어가는 게 이익이 있을까? 제가 안 들어가고 변호인만 들여보내서 준비된 거를 이렇게 우리가 반박이나 주장을 펴거나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제공해서 틀어주거나 이런 허를 찌르는 전략을 좀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다 해놓고 막상 입장하기 직전에 나는 안 들어간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 측에서 변호인은 합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받는 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 변호인이 그 중에서 저쪽에서 그냥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청탁이 아니지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 저쪽 사람들의 수사관들의 그런 거를 검찰 수사관들. 예 그것을 딱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것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치밀하게 많이 했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조사받는 것을 실제로 녹음을 해도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 문제는 없습니다. 예, 변호인이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이니까 네, 네, 녹음을 했다가 그거를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하면서 실제로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이 이런 식이었다라고 그 증거를 내보인 셈이네요. 네네. 왜냐하면 저쪽은 아예 영상까지 틀어줬으니까. 영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받는 거를 천장에 CCTV가 있죠. 찍잖아요. 예. 그거를 틀어줬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고 예. 이번에도 틀어줬다는 얘기를 우리 변호사님이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저쪽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틀어줬을 거고. 그렇죠.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냥 모든 그 이 수사 과정의 질의응답 질문서를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yes, no 네.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어떤 그 문답을 이렇게 네. 해놔가지고 네. 그냥 뭐 저는 제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입증을 했고 네. 네. 그 검찰은 3시간 넘도록 그리고 그 변호인 측은 2시간 20분간 아닙니다. 서로 예. 공방을 했다고. 검찰이 3시간이 아니고 예. 1시간은 자기들끼리 수기를 했어요. 자기들 자체 회의를 했고 1시간은 예. 수심위가 수심이끼리. 그리고 2시간은 검찰에서 한 거고 우리가 30분을 더 했어요. 검찰은 3시간 중에서 1시간은 수심위가 자체 회의를 했던 거고 2시간은 검찰이 이 PPT 했던 거고 예. 저희 측은 2시간 반을 PPT하고 예. 그리고 나서 우리 변호사가 별도의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를 같은 층이지만 다 따로 격리를 해놔가지고 네. 각 상대의 이동 동선이나 이런 걸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수심위 측에서 검찰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또 재질문하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치열했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그 수심위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위한 수순 아니었냐,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다. 왜냐하면 검찰 측 입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뭐 예상한 대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나와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이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말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준부는 기소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과정 쭉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네.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하고 또 검찰 수사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또 김건희 씨 수사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라고 하면서 또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고 이게 도대체 저로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얼마만큼 편향되고 편중되고 권력 지향적으로 이런 조사와 수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분노했고 저는 있는 사실대로 그냥 드러내주기를 바랬는데 그거는 하나의 저의 작은 착각이었던 거고 권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국가 사정기관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김건희 씨 권력을 비호하고 변호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특히 제가 검찰 수사를 2번 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1인 2역을 하는 걸 보고 또 충격을 받았죠. 1인 2역이요? 1인 2역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수사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건희 씨의 변호인 역할도 한 겁니다. 이 문답의 이 과정이 이거는 예. 청탁이 아니지요. 그런 식의 전개하는 걸 보고 예. 거의 저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 씨 변호인 역할도 하면서 1인 2역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넓은 그림으로 큰 틀에서 언더커버 잠입 취재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이 주어졌고 여러 가지 청탁이 시도된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잠입 취재를 한다고 작정한 사람이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잠입 취재를 할 때는 뭔가 기획을 하고 작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감사의 표시로만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사를 만나는 소통의 창구, 티켓팅의 명목으로만 네. 이 선물을 줬다라고 한정을 하니까 네.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비록 네. 언더커버를 시행한 당사자로서 이게 법에 저촉이 되고 법리적으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면 내가 받겠다. 그 네. 기소가 됐든 벌금이 됐든 감옥이든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청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어서 제 담당 변호사를 참 변호사가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로 실력이 대단하고 정말 아주 묵직하고 과묵한 분이면서도 실력파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내 이 사건을 맡으면서 그분은 어디까지나 변호인이잖아. 네. 변호인이니까 자기가 의뢰를 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 게 변호인의 의무니까 그렇죠. 그분과 내가 그런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든지 처벌 안 받게 받게 하고 할- 혐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슬르고 나를 이렇게 하고 예. 나는 아니다. 이건 나는 대의적으로 예. 이거는 공공의 기소가 영역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아예 내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면 그 순간부터는 내 의뢰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공격하는 공격수로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를 신랄히 비판해라. 예. 청탁금지법 위반에 있어서는 예. 최재형 목사가 당신의 의뢰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공격수라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나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입증해가지고 이번에 수심위에 예. 들어가고 모든 자료 다 나도 제공해주고 협조해줄 테니까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계속 매달렸던 거죠. 이거에 예. 준비를. 목사님 듣다 보니까 논개도 이런 논개가 없다. 예, 현대 사회에 나를 기소해라. 예? 그 나를 고발해라. 막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명품백 검찰 수사팀에서는 김 여사 수심위 때 그 이거는 그냥 취임 축하 선물이고 네. 만남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그래서 혐의가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 수심위에서는 사실상 그 직무 관련성을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직무 관련성이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 직무 관련성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네 가지입니다. 직무 네. 관련성은 다루지 않았고 아, 제 건에서는 청탁금지법, 네. 그 다음에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네 가지인데 예. 저의 목표는 이번에 이제 수심위에 임하는 저의 목표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세 개는 저쪽에서는 그걸로 혹시 저를 기소하거나 혐의를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걸로 목표를 삼았고 네. 청탁금지법 위반은 제가 청탁을 했다고 하는 쪽으로 기소를 목표로 했거든요. 네. 목표한 대로 그대로 100% 완성이 된 거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명예훼손, 주거침입,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네.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을 불기소 의견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보면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불기소. 네. 그다음에 기소가 1명. 그리고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이거는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이제 그렇습니다. 불기소 의견을 낸 건데요. 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기소가 8명이고 불기소가 7명이었어요. 원래는 7대 7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이 뭐 기권하거나 예. 그러면 7대 7은 7대 7의 상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안 하는 규칙이 있답니다. 내규가. 그래서 7대 7이면 그러니까 어떡하나. 결론 없음 이런 상황이 네네 되는 결론 거예요? 없고 그냥 예, 그대로 예. 이거는 다루지 않는 걸로. 아. 그런데 8대 7이라서 예. 너무 저는 다행스럽게 조마조마했죠. 한 표 차이로 네, 갈린 예. 거잖아요. 예. 예컨대 이게 한 표가 이 캐스팅 보터가 누구였을까에 대한 네, 아마 밝혀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 수심위 위원들이 다 전직 법대 교수분들, 예. 뭐 또 이런 또 전관 애호를 받는 그런 분들, 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지만 다 법조인들 출신이에요. 민간인들이지만 네. 그런 분들 중에는 때로는 공명심이 있어서 예. 그걸 나중에 여기서 회의했던 거를 언론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조중동과 친한 사람들은 네. 이런 걸 커밍아웃 할 겁니다. 조만간. 예, 그럼 이제 드러날 겁니다. 조만간. 그렇군요. 근데 정말 아슬아슬했다. 네, 예,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자 그런데 지금 기소를 축하받고 계시죠? 기소를 축하받는 이 엄청난 상황을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게 예. 예, 많은 분들이 제 텔레그램과 카톡 문자로 밤새 이렇게 아침에 한 소금 자고 나니까 네. 많은 이제 축하 메시지가 왔는데 기소 의견 채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게 축하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너무나 감정이 슬픕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제 복잡 다단한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목사님께서 그 취재하신 김건희 네.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버리고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실무 담당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 결정도 못 내리고 수심위까지 열어서 모양을 갖춰서 불기소. 네. 그런데 목사님 사건에서 이게 완벽하게 반전의 드라마 뒤집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저는 수심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이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일단 머리가 아프지만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수심위도 머리들이 많이 아팠지만 네. 검찰도 머리가 많이 아플 거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최재형 목사의 수심위 결과는 하나의 참고로만 하고 아, 그냥 참고 사항? 참고로만 하고 예. 그냥 덮지 않을까. 그냥 혐의 없음으로 원래 김건희 씨의 불기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아니면 지금 국민들의 지금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주가 조작도 새로운 또 재판 결과도 나왔고 또 총선 개입과 관련된 것도 속속들이 지금 터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도 지금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네. 검찰도 이 부분을 새롭게 해처모여 하듯이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재수사를 지시한다든지 예, 이거 김 여사를 기소해라고 총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해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은 권력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예. 그런데 그 심우정 총장이 평소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그 본인 그 취임할 때 취임사로 밝혔거든요. 아유 그거야 뭐 그냥 하는 소리. 그 앞전에 예, 그 이원석 총장도 얼마나 사자성어 쓰면서 고상한 척하고 유식한 척하면서 뭐 출근길 기자들 문답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그냥 빠져나갈 국리였고 네. 알고 보니까 자기 이제 나중에 특검이라도 생기면 자기 네. 아르바이 성립하느라고 봐라 내가 수심이 소집했다 내 직권으로 이런 태도에 불과했던 거고요. 지금 심우정 총장도 왜 그렇게 많은 총장 후보들이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이 그분을 총장으로 임명했겠습니까? 가장 고분고분하고 본인의 말에 잘 또 순응하고 권력에 협조한다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임명했다고 보고 심우정 총장이 청문회 할 때의 태도나 답변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원석 총장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게 달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가 되든지 아니면 김 여사를 기소를 하든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도 해보지만 그냥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온다면 그냥 원래 불기소 처분으로 김 여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저도 역시 그냥 이게 묻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 또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나서 인지한 후에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3년 이하의 징역과 또 거액의 벌금을 또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두 내가 제가 기소가 되면 청탁금지법 기소가 되면 대통령 부부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권고는 기소로 나왔지만 검찰은 그것을
이 기소 권고 사항을 묵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흡사 이 상황에서 검찰이 네. 그 국민적 여론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리를 하면 제 감으로는 그동안 취재해왔던 기자의 감으로는 이거 거의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비슷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준 사람은 기소가 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가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느 국민이 잘했다, 아 대한민국 검찰 훌륭하다, 공정하게 수사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하죠.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국가의 청렴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엉터리 판결 아닙니까? 네. 검찰도 그렇고 권익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도 완전히 새롭게 인적 쇄신을 해서 다 갈아쳐야 됩니다. 권익위 그 수뇌부들을. 네.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검찰 출두하는 날, 첫 출두하는 날 수사 라인을 다 교체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전주에서 문 대통령 일가족 털던 그 검사를 전주지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이창수 지검. 예,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더 국민들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조국 네. 당에서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예. 이티올 사건을.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아 있고 특검도 또 남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판단하기 이르지만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네. 이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들이 이 받는 영상을 수술 장면을 봤는데 네. 국민들은 그렇게 뇌물이라고 인정하고 청탁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검찰이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론을 내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권익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손을 들어주고 권력을 비호하고 또 권력을 측면 지원하는 이런 검찰과 권익위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가 발의하는 특검법 이것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거를 규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새벽 5시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네. 김건희 수심위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이제 목사님 수심위에서는 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엔 수심위를 취재해서 보도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디올백 건넨 거 그리고 나서 통일TV 재송출 등을 네. 부탁한 거 요거 대통령 직무하고 관련된 청탁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그해 6월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하고 향수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면서 카톡으로 김창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그 국정자문위원 청탁한 거 요것도 대통령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고해 9월에 그 사후 국립묘지 안장 네. 요것도 대통령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수심위는 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결국은 목사님 수심위의 결론이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칼을 겨누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수심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 그리고 카톡만 봐도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카톡의 동선이 제가 첫 선물 샤넬 화장품을 주는 날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날 집에 귀가하자마자 침대 위에 내가 가방 던져놓고 첫 문자가 여사한테 예. 국정자문위원 청탁을 시도한 겁니다. 그날 예, 바로 예. 그걸 보고 예. 그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언더커버가 작동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 통일 TV 송출까지 모든 이 청탁의 라인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네. 실제로 목사님께서 그 김건희 여사와 그 여러 가지 연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 그리고 선물 그리고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검찰인데 네. 언론은 이미 세게 쓰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설로는 아직 오늘 아침에 보도는 이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보도에 이제 어제 밤에 이제 급하게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요. 앞서 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이건 권고 사항이고 네. 어떤 검찰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찌 보자면 지금부터는 여론, 네. 국민의 판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국으로 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웬만한 부분은 이제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분이 그동안 인사청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권 개입하는 거, 그다음에 당무 개입하고 심지어는 재보궐선거 개입 또 국회의원 정당 정치에 그런 선거 개입하는 것, 그다음에 그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하는 그 자기 측근 행정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대통령실의 모든 행정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네. 보고를 받고 그 복도에 대기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던 대기자들이 그건 대기자들이 아니라 행정관이고 경호원이었다고 변명을 한 게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아니라면서요. 뭐 그 부산에는 그 뭐야? 네. 그게 뭐 근데 그런 그들의 말에 의하면 네. 대통령 측의 변명의 말에 의하면 네. 조영경 과장이 네. 3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에코백, 신라면서는 에코백 에코백. 가방과 종이 쇼핑백 2개를 예. 이게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3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조영경 과장이 3개의 가방 안에 보고를 드릴 문서를 담았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담았길래 3개의 쇼핑백에 보고서를 담아서 여사한테 보고하러 왔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여사한테 그렇게 보고할 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과장이 자기 위에 뭐 부장도 있을 것이고 비서실장까지 층층 씌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서 작성한 파일을 보면 최지우 변호사가 제출한 걸 보면 작성하자마자 달려왔어요. 용산에서 서초동으로 그 복도에 대기한 그 시간 타임을 보면 예. 그러면 일개 행정관이 윗선도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출력해가지고 바로 여사한테 보고하면 그게 다 결제 서류가 끝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 엉터리 이런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도 장악을 하고 당무 개입도 하고 정부 부처도 장악을 하고 정부 부처도 우리 연초에 그 집권 초기에 한도수 총리도 영빈관을 건립하는 문제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건립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는 이제 컨트롤 타워 공항으로 말하자면 관제탑 역할을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의 관제탑 역할을 한 겁니다. 당, 정, 대통령실 모든 거를 그냥 비행기가 떠라. 내려라. 뜨지 말아라, 내려라, 착륙해라, 이륙해라, 승객 내려라, 뭐 이런 모든 지시를 관제탑이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김건희 여사였다. 그리고 이 디올백 사건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워낙 이게 검찰 수사가 이게 뭐 직무 관련성이냐 청탁금지법이나 여기에 방점을 두고 그동안 이거를 수사를 해왔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거기에 이 리밋을 두고 한계를 두고 그렇게 이 디올백 사건을 한정한다는 거에 참으로 분노해요. 왜냐하면 이 디올백 사건은 여사가 이걸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받았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니 청탁금지법 위반이니 이런 걸 넘어서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입니다. 디올백 사건은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증거물이죠. 그런데도 이거는 자꾸 그런 쪽으로만 국한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왜 시작이 됐습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를 봤고 또 복도에 대기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줄 서 있는 것도 봤고 그리고 여사가 나를 1차, 2차 접견할 때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빙자한 발언들, 내가 남북 통일시킬 거예요라든지 뭐 그런 거, 이번 마포대교 사건 같은 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선물, 뇌물 이런 거를 아무 스스럼 없이 받는 것, 죄책감 없이 받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고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디올백 사건의 본질이지 뭐 이거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 뭐 직무 관련성 요 부분에만 국한을 시켜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걸 저는 네. 주장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지금부터는 사실 국민들이 보시고 어제 한밤에 결정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여론에 반영이 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목사님 검찰에 한 말씀 하시죠. 이 그 심우정 총장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심우정 총장님 인물도 좋으시고 가문도 좋고 학력도 좋고 재산도 많고 하여튼 다 좋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 섰는데 이왕이면 자녀들이나 우리 심 총장님의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총장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뭐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을까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총장. 아,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총장할 때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이렇게 맞짱을 뜨고 불의를 저항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간 그런 법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과 평가를 받는 총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전에 이원석 총장은 보십시오. 두고두고 역사와 언론이 이원석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된 이 사건은 분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소가 돼야 되고,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돼야 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윤 대통령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통령 부부라고 그래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 내에도 잘못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더 심하면 탄핵이나 하야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적 우위에 있어야 할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출마하기 이전부터 당선자 신분 시절 또 취임한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헌법을 위반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들이 이렇게 폭로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검찰은 권력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지, 검찰이 그런 일을 해달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이라고 하는 직제를 세운 거고 그렇게 검찰한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는 검찰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향해서 날카로운 법의 잣대를 대주시는 심우정 총장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적어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의 눈높이만큼만 해주십시오. 네. 그 심우정 총장께 요 영상 편지를 따로 편집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유, 잠도 못 주무셨는데 또 긴급하게 섭외해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